안녕하세요. 6월 26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전날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추가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코인 시장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약간은 나왔죠.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파월 의장의 전날 청문회에서는 추가 완화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발언에서도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8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연준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에 나올 데이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고 부드러운 입장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파월 의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앞으로 바뀔 후임자들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후임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 파월이 형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에 대한 이런 비판,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해 줄지 이 시점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됐던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93으로 확인이 됐죠.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고용시장에 대한 체감 격차가 무엇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용시장 차이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11포인트나 하락하면서 팬데믹 직후의 회복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8개월 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년 11월 이후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웰스파고의 한 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소비자들에게는 명확하게 체감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 반등 이후 다시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이고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셸 버우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연설에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연준 위원 중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리 인하 논의도 지속이 될 전망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조정에 신중해야 할 때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시장이 조금 환호할 만한 이슈 뭐가 있었냐, 이 이슈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장인 윌리엄 풀테가 미국 국채 담보대출 기관인 이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맥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암호화폐를 인정 가능한 자산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보였었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움직임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풀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전했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즉시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제도권 채택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셀러 회장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주택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예비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제도권 채택과 담보 자산으로서의 인정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연방주택금융청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암호화폐 주택담보대출심사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부분은 시장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등 미국 내 규제를 받는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신청자는 보유하고 있거나 보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가 기존 제도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 지속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첫 중국 본토 증권사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중국 본토 증권사가 이제는 궈타이주안 증권 홍콩이 됐습니다. 이 궈타이주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 중개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0월 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미리 얻었던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주가가 200% 가까이 급등할 만큼 이 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홍콩 쪽으로 해서라도 우회해서 암호화폐 시장 위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간밤 비트코인 다시 한번 10만 8천 달러 선을 터치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이 5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블랙락이 가장 강하게 현물 ETF 쪽에 대한 매입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쪽의 소식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이 프랑스 칸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롤업 프로젝트 타이코가 베이스드 롤업 서밋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확장을 위한 기술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서밋에 이은 두 번째 서밋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서밋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자나 연구자, 프로토콜 설계자 약 600명이 참석을 합니다. 주요 연사로는 이더리움 재단의 공동 디렉터도 온다라고 하고요. 이더리움 연구자라던가 이더리움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이 또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에 대한 소식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XRP,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변동성 속에서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특히 대거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9억 달러 이상의 토큰을 지난 한 주 동안 매수했다고 합니다. 1000만 개에서 1억 개 리플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5억 개 이상의 리플을 매수했다라고 하고요. 달러로 환산하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9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고요. 또 대규모 매수 활동은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규모 보유자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리플의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잠재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산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음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규 주소수 감소 같은 경우는 리플의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난주 신규 리플 주소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또 XRP가 신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장 부족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매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소 감소는 리플의 단기적인 대중적 확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규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주소 감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 심리가 여전히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리플이 XRP 원장의 기능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버전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네트워크 기능을 확대하고 거버넌스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토큰 임치도 가능해지고요. 이 그룹화된 거래 처리나 규제 준수를 위한 탈중앙화 거래소 통제 기능 등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이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의 위험 관리를 위한 불변성 검사나 자금 처리 시 안전 검사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NFT 토큰에 대한 신뢰성 강제 기능이나 페이 채널 자동 취소 보안 기능을 추가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거래 중개 로직이나 네트워크 용량 및 다중 서명 시뮬레이션 정확성도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ETF 출시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인베스코 갤럭시가 미국 SEC에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ETF 출시를 위한 S1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네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QSOL 이렇게 티커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베스코의 신규 ETF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현물 가격 추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솔라나 기준 가격을 벤치마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신청은 솔라나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ETF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요. 인베스코는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해서 SEC 승인을 추진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알트코인 ETF들 중에서는 이 솔라나 ETF의 출시 전망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뉴스들을 계속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블룸버그 쪽에서는 예측하기로 아마 2025년 말까지 SEC가 이 솔라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은 반년 안에 이 솔라나에 대한 ETF는 확실하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확인해보고 있는 인베스코 외에도 바네크라던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1쉐어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승인을 하진 않고 아마 동반으로 한 번에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솔라나 ETF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솔라나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상황이 이렇게 뉴스들을 통해서도 좀 느껴보셨겠지만 굉장히 시장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빈후드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 이 암호화폐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전통 금융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인프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옵션, 선물,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기술로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또 후자의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는 금융 서비스의 진화에서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융 서비스가 종이와 연필, 서류 기반 시스템에서 메인프레임 또 클라우드로 이동한 것처럼 이제는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단계다 주장을 했습니다. 또 로빈후드는 지난 18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 도지코인 같은 자산을 구매하려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형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 사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 아비트럼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이 활용한 토큰이나 주식의 24시간 거래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대한 자금 노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플랫폼의 대표도 앞으로 트레이드 파일을
크립토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자신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안고 일단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선체 돌파를 해줬는데 과연 비트코인 이대로 쭉 신고가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장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